네, 안녕하세요. 오늘 발표를 맡게 된 주식회사 DL정보기술의 표기륜입니다. 저희가 탄소 규제 및 CBAM 대응을 위한 솔루션 제안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계속 세션을 듣다 보니까 저희 앞에서 이제 뭐 많은 연사분들이 계셨고, 그분들이 설명하시는 자료가 제가 설명드리는 자료랑 많이 이제 유사한 부분이 있고요. 중복된 내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저희가 솔루션을 이행하다 보니까 어떤 규정에 따라서 그리고 솔루션에 대한 내용을 이해시키는 쪽으로 이제 문서를 작성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많이 중복됐는데 조금 반복되는 감이 있으시더라도 리마인드 한다는 생각으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글로벌 탄소 규제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뭐 그 파리 기후 협정 합의 이래서 뭐 탄소 감축 목표 이런 부분을 해서 EU CBAM이랑 미국 청정경제법 각국에 진행되는 환경 규제 법에 대해서 설명이 있었고요. 그 대표적인 부분이 이제 CBAM 탄소 국경 조정 제도인데요. 거기에서 지금 EU ETS와 EU 역내, 역외, 수입 수출 관련된 뭐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관세를 부과하는 공식은 따로 앞서 막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그 설명을 드리지는 않고 기억하셔야 될 부분들이 이제 그 ETS라는 용어를 한 번 더 머릿속에 기억해 두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CBAM 배출 산정과 인증서에 대한 부분이 인증서를 따라다닐 때 보면 EU ETS라는 부분하고 국내 ETS라는 부분이 이제 따라다닐 수 있는데요. 이 부분은 EU 수입자가 수입하는 기준으로 관세가 부과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저희 기준은 아니라 EU 수입자 기준이라는 것을 명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CBAM과 KETS에 비교해서 아까 앞서 설명도 있었는데요. 보고 범위 부분에서 차이가 나는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ETS랑 같은데 전구 물질, 스코프 3 데이터 관련된 부분들이 CBAM에는 포함이 된다. 제품 단위로 해야 된다라는 부분이 다른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도입 경과 주요 일정은 CBAM이 지금 전환 기간이 있고 2026년 1월 1일부터 적용이 되고 매년 그 1분기에 보고를 하도록 돼 있는데 그 부분이 아까 이제 옴니버스 변경된 내용에서는 9월 31일까지고 앞서 이제 설명을 드렸던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CBAM하고 LCA가 있는데 LCA와 CBAM의 좀 차이점을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LCA는 결과적 평가라고 하고요. 그 LCA가 CBAM의 보다 넓은 영역으로 원료 채취부터 제품 사용에까지 전 주기를 관리하는 내용이고 상위에 보시면 자원의 활용, 지구 자원의 활용을 통해서 자원이 고갈되는 부분과 하단에 그걸 활용하면서 제품을 만들면서 발생되는 이산화탄소나 환경 유해 물질 관련된 부분이 제품을 생산하거나 사용하는 과정에서 나온다. 그런 부분들을 전체를 관리하는 부분을 ACA라고 보고 있습니다. LCA는 그 계획 수립부터 목적 범위 정의, 데이터 수집 범위 설정, 제조 공정 데이터 수집, 계산, 정과정 목록, 보고서 생성까지 과정을 거치게 되고요. LCA가 CBAM의 적용 범위 대상은 붉은색 박스로 되어 있는 부분이 LCA 범위고 파란색 박스로 되어 있는 부분이 CBAM의 경우라서 범위 자체가 LCA가 훨씬 더 넓은 내용으로 되겠습니다. 그리고 CBAM은 대형 내재 배출량 산정을 위해서 대상 품목 확인이랑 배출 경계, 데이터 할당, 제품 구분, 배출량 산정, 유형별 제품 할당 산정까지 진행이 되는데 그 EU에서 수입자가 관리하는 HS 코드랑 CN 코드로 구분이 되는 부분이고 저희가 확인할 때 저희가 수출 신고 필증에 찍힌 내용이 아니라 수입자가 사용하는 HS CN 코드라는 부분을 명시해야 된다고 하고요. 그 CBAM의 적용 경계는 아까도 앞서서 계속 반복된 얘기잖아요. 사업장, 시설, 생산 공정에 따라서 보고 의무가 각각 나눠지는 내용이 되겠고 오른쪽에 보시면 이게 중간 제품을 판매하는 경우와 중간 제품을 판매하지 않는 경우에 대해서 나눈다. 이런 부분들이 아까 그 컨설팅사에서 계산 방법을 설명할 때 한번 설명을 드렸습니다. 저희가 수행하는 부분이 그 계산을 할 때 컨설팅사랑 같이 컨설팅사에서 제시한 혹은 EU에서 제시한
관련된 내용을 가지고 계산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반영해서 솔루션을 적용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해결할 때 규제에 대해서 적용할 때 일반 기업이 자체적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이래서 관련된 규정을 명확히 알아야 되고 그 규정을 이행할 만한 조직이 필요하고 그 시스템적인 뒷받침이 되어져야지만 해결할 수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 같은 전문 솔루션 업체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시범에 대한 정부의 대응 부분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글씨가 작아서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정부 부처 쪽에서는 중기벤처부, 과기정통부, 산업자원통상부, 환경부 이렇게 지금 2024년, 25년 계속 환경이나 시범 규제 대응에 대해서 지원 사업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좀 아쉬운 부분은 지원이 나오는 부분들이 설비를 설비, 에너지를 적게 소모하는 설비 혹은 에너지를 적게 사용하는 원천 기술 그리고 설비를 교체해주는 비용의 일부 그 외적으로 소프트웨어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계속 세션에서도 앞에 설명을 드렸듯이 감축을 하고 감축 효과를 가질 수 있는 부분들 실제적으로 줄일 수 있는 부분은 설비를 교체하거나 원천 기술을 확보하는 부분이지만 규제나 이 데이터를 요구하는 사람들한테 제공할 때는 솔루션이 필요하고 데이터를 주고받을 환경이 필요합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대응을 못하고 있고 중소기업이 IT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많은 지원을 해주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아쉬운 부분이라고 할 수 있고요. 아까 산자부에서 앞서 발표를 드릴 때도 이제서 그 데이터 플랫폼, 데이터 스페이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준비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셔서 많이 좀 아쉬움이 남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중기벤처부 쪽에서 지금 가장 저희 시밤이랑 이런 부분하고 밀접하게 지원해 주는 사업이 중소기업 탄소 중립형 스마트 공장이라 해서 팸스라는 부분을 지원해 주는데요. 전력을 덜 먹는 설비와 그 전력을 모니터링하는 수준의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2025년도 쪽에서는 그 팸스의 탄소 에너지 고효율화랑 시범 대응이라는 용어가 들어가면서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오른쪽에 보시면 금액 자체가 40억 약 20개 정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소기업은 많은데 지원 금액이 너무 작게 지원해 주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탄소 중립 설비 투자 부분으로 밑에서 또 지원해 주는 부분이 있는데 설비를 위주로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이 있습니다. 그리고 중소기업 벤처부에서 시범 대응 인프라 구축 사업이라고 해서 나오는 사업이 있는데 이 부분은 중소기업의 시범 컨설팅 그러니까 지금 컨설팅을 통해서 배출량을 산정하고 그 엑셀 보고서로 제출하는 그런 형태의 내용을 지원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그 부분이 디지털화로 지원해주면 더 많은 효과를 볼 텐데 그렇지 못한 부분이 많이 아쉬운 상황이고요. 여기서도 수출을 하고 있는 업체 그리고 시범 대응 6개 품목에 대해서 지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산업통상자원부 쪽에서는 이렇게 화면에 보시면 이제 예로 든 내용인데 제조데이터 표준 인공지능 활용 제품 선주기 탄소 기술 지원 개발해서 배터리 업종, 섬유 전기전자에서 업종별로 이제서 4년, 5년짜리 전주기 관리, 데이터 스페이스, 플랫폼 이런 쪽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R&D 과제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과기정통부도 마찬가지고요. 탄소 포집이나 원천 기술 쪽으로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고 저희가 말씀드리는 솔루션이나 데이터 관점에서는 지원이 부족하게 시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환경부 쪽도 마찬가지로 저감 시설이나
기술 이런 쪽으로 하고 있는데 환경부 쪽에서는 특이하게 제가 빨간 거로 친 부분이 온실가스 목표 관리 업체 탄소 중립 기술 지원이라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 계속 아까 시밤 쪽을 얘기했지만 시밤 쪽에서 ETS라는 부분이 나오는데요. ETS라는 부분이 대한민국에도 ETS라는 부분이 있고 그 ETS 배출권을 할당받은 업체가 온실가스 관리 업체나 탄소 중립 관련된 내용에 포함되는 사항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NGMS라는 환경부에서 관리되는 시스템이 있고요. 거기에 보시면 아래 빨간 쪽으로 배출권 할당 대상 업체가 있고 목표 관리 업체가 분리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을 캡처한 내용인데요. 그 계획기간, 지정연도, 지정업종 이런 내용으로 해서 할당 대상 업체가 공지되어 있고요. 이건 NGMS 들어가서 조회하거나 엑셀 다운로드를 받으시면 업체들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목표 대상 관리 업체 해가지고 지정연도 별로 해서 지정된 업체들을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이 있고요. 그리고 배출권 등록부 관리 시스템, 상세 등록부 시스템, 그리고 배출권 시장, 그러니까 ETS를 거래할 수 있는 거래 플랫폼 쪽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런 형태로 지금 국가에서는 지원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그래서 기업의 요구 사항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기업 요구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대응한 사례에 대해서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업체는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도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산정 보고하는 업체고요. 매년 보고하고 있고, 그리고 배출권 구매에 따른 부채 비용을 관리를 해야 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탄소 중립 목표 관리 대상 업체에 속해 있어서 전사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이행한 데이터를 수집하고 증빙 자료를 관리해야 될 의무를 가지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리고 글로벌 환경 규제에 대한 고객사 대응, 시밤 등 고객사에서 탄소 발생량이 얼마인지 증명서를 제출해라 라고 요구를 받는 사항이고요. 그리고 온실가스 배출량, 앞서 말씀드린 이러한 내용들을 수기 집계하고 관리하는데 많은 인력이 소모되고 많은 인력과 시간이 소모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사내 친환경 인증 시스템이라고 해가지고 친환경 제품 인증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 제품 관리를 SAP를 통해서 하고 있는데 SAP 라이센스를 사용해서 전 직원들에게 공지를 하자니 관련된 비용이 라이센스 비용이 너무 많이 나와서 이 부분을 어플리케이션으로 따로 구축해서 시행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던 부분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탄소 배출량 관리 시스템과 제품별 탄소 발자국 그리고 데이터를 연계 조회할 수 있는 기능으로 제안한 사례가 있고요. 이 업체는 국가 온실가스 종합 관리 시스템에 명세서라는 부분을 아까 그 웹사이트에다 일일이 수기로 등록해야 되는 업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배출량 산정 계획서라는 부분들을 매년 작성해야 했고요. 그리고 이행 계획서랑 목표 관리를 위한 부분들을 시스템에 등록하는 그런 의무를 가지고 있었던 회사입니다. 물론 이 부분들은 중소기업 쪽에서 많이 모르시는 내용이고 배출권을 할당받았거나 국가에서 목표 관리를 부여받은 대기업이나 환경적인 그 오염 물질을 많이 배출하는 회사 쪽에 지정된 내용이고 저희 같은 중소기업들은 이 회사에서 이런 거를 시행할 때 스콥3 우리 공급망에서 데이터를 받을 필요가 있으니 우리 공급망에 데이터를 주세요 하는 입장으로 저희 중소기업들은 따라가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런 관련된 내용을 모르고 계신다는 거고 그래서 제가 아까 ETS라는 부분들을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이런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는 내용입니다. 목표관리제 부분은 그 전년도의 실적을 다음 해 3월까지 보고를 하게 돼 있고요. 그 보고받은 내용을 주무관청에서 10월까지 정리해서 저 부분도 컨설팅 기관이 나와서 실사를 하고 실사 보고서를 받은 다음에 배출 목표로 관리를 이행했는지 안 했는지를 측정하고요. 배출권 거래제도 같은 내용으로 해서 진행을 되고 그로 인해서 부여받은 배출권을 더 사용했는지 덜 사용했는지
더 많이 사용했는지 그거에 따라서 남았으면 거래소에 팔고 모자르면 거래소에서 사고 이런 거래제가 이행되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에 대한 내용을 대응하기 위해서 온실가스 배출량 지표관리랑 탄소 발자국 친환경 인증 제품 인증이라는 부분을 진행했고요. 그래서 정성적 효과로는 환경 규제 대응에 대해서 고객사에 선제적인 대응을 할 수 있다는 부분이 있었고 친환경 사업 관리의 수준을 향상시킨다. 그리고 업무 효율화를 시킬 수 있다는 부분이 있었고요. 고객의 대응을 위해서 연평균 1.6억 원의 재무적으로 이익을 가질 수 있다. 그리고 고부가가치 인력이 데이터를 집계하고 관리하는데 시간을 줄일 수 있다. 이런 부분을 효과를 가질 수 있었습니다. B사의 경우는 아리백이나 ESG, CBAM 등에 대한 탄소 규제에 대해서 대응을 하고 싶은 회사였고요. 제품이 조립 부품이 10,000가지, 20,000가지 이상 되는 회사로 BOM상에 있는 스콥3 데이터들을 정의하고 정리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갖고 있었던 회사입니다. 그래서 사내 BOM의 제품 재질 정보 데이터를 수집하는 게 목적이었고요. 그리고 그걸로 통해서 탄소 배출 계수를 확보하고 제품 범주 규칙에 따른 정과정 LCA를 수행하는 부분들을 목표로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품 환경 발자국 산정과 제품 탄소 발자국 산정을 위한 시스템 구축, 그리고 제품 환경 발자국 산정 및 EPD 인증 시스템 구축이라는 부분을 목표로 가지고 있었고요. 그래서 플랫폼으로 저희가 대응한 부분이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탄소 발자국, ISC 인증이라는 플랫폼 형태의 내용으로 구성을 했고요. 그리고 요새되는 기술에 대해서 저희가 이 부분들을 그 솔루션화 명칭을 하기 위해서 넷제로라는 용어를 썼고요. 넷제로 관리 플랫폼이라는 용어를 썼고 온실가스 관리 시스템, 제품 탄소 발자국, 탄소 크레딧 현황에 대해서 저희 DL 정보 기술이 가지고 있는 사업장 탄소 관리 시스템, 전과정 관리 LCA 솔루션, 그리고 RPA 솔루션, 시각화인 테레사 BI 솔루션을 활용해서 국가 온실가스 시스템의 데이터를 관리하는 부분들을 사업장 내에서 관리하고 작성된 내용을 RPA를 통해서 NGMS에 자동 등록하고 인터페이스하는 그런 방향으로 업무 효율화를 추진을 했고 그 탄소 발자국 시스템을 통해서 고객의 탄소 발자국 요구 대응을 하는 플랫폼을 구성하였습니다. 그래서 비즈니스 아키텍처 부분은 로컬 유저 시스템의 온실가스 제품 탄소 발자국 크레딧 모니터링에 대해서 각각 항목의 이행 부분을 수행했고요. 국가 온실가스 종합관리 시스템과 배출권 거래제 연동, 그리고 에코인벤트 DB 등을 활용해서 플랫폼의 아키텍처를 작성하였습니다. 그래서 플랫폼에 대한 서비스 아키텍처 부분 내용이 되겠고요. 이렇게 진행했던 사례가 있고요. 다음은 저희 에코인사이트 LCA 솔루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에코인사이트는 LCA 솔루션이고요. 대시보드를 통해서 데이터를 시각적으로 제공해 줄 수 있는 화면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단위 공정별 데이터를 구성, 수집, 계산, 분석하는 디지털 LCA 솔루션입니다. 주요 기능은 프로젝트 목표 및 범위, 데이터 수집, 데이터 계산, 그 정과정 목록, 탄소 발자국, 민감도 분석의 형태로 이어지고요. 그 민감도 분석은 이제 제품을 탄소 발자국을 산정할 때 이게 수량으로 할 거냐, 무게로 할 거냐, 뭐 이런 부분에 따라서 미묘한 차이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치를 바꿨을 때 어떠한 차이가 나는지 부분을 민감도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부분으로 표현된 내용이고요. 저희 솔루션은 각각 항목에 그 코멘트들, 어떤 항목의 코멘트들이 디테일하게 작성이 돼 있어서 그 코멘트를 보고 사용자가 작성할 때 이 코멘트에 해당 내가 입력하거나 수집해야 될 내용에 대해서 이게 속성이 어떤 건지에 대한 자세한 설명들이 기입되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확인하고 진행할 수 있고요. 솔루션은 자동 인터페이스 집계
자동으로 인터페이스 하는 부분이 있고 엑셀 업로드와 수기 입력 모두 가능한 형태로 솔루션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DB 연결 부분에서는 저희가 에코인벤트 DB를 활용하고 있고요. 환경부 DB랑 그 회사 제품 DB 그리고 협력사 제품 DB를 활용해서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스콥3 데이터를 에코인사이트에서 어떻게 관리하는지에 대한 사례를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제품을 이제 탄소 발생량을 산정을 하면 제품에 대해서 원재료와 공정품에 대한 BOM, 원래 BOM대로 이제 탄소 발자국 내용이 산정이 되는데 저희가 그 원재료 부분에 그 I04라는 원재료가 있습니다. I04를 납품하는 회사가 V004라는 거래처인데 그 항목을 클릭을 하면 I04에 대해서 지금 공급원별 영향 범주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제공해 주는 화면이 있고요. 앞서 말한 I04가 배출하는 인풋 아웃풋에 대한 정보를 제가 공급사하고 제가 물품을 생산하는 회사고 저희 공급사가 이런 내용을 제공받을 때 제가 공급사에서 이 원재료에 대해서 어떠한 그 배출 요소들이 있었는지를 스콥3 데이터가 들어오면 확인하실 수 있다고 표현해 드리는 내용이고요. 이런 화면이 제공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번으로 I04를 생산하고 있는 V04에 대한 거래처, 공급망 V04로부터 물품을 제공받았는데 저희가 물품을 공급받을 때 한 개의 업체로 공급받지는 않잖아요. 여러 개 업체로 공급을 받는데 여러 개 업체에서 공급받을 때 각각의 업체별로 배출하는 배출 개수가 그러니까 이산화탄소 발생량이 다릅니다. 그 부분을 화면에 표현한 내용이고요. 해당 I04에 대해서 배출 계수를 적용했더니 에코인벤트 배출 계수를 적용했더니 탄소 발생량이 이만큼 나왔습니다. 밑에 보니까 V05도 있고 V01호도 있고 각각의 다른 업체들, 다른 공급사에서 배출한 배출 계수들이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자 V05에 대해서 데이터 공유 요청을 했고요. V05가 데이터 요청된 내용을 통해서 데이터가 들어왔습니다. 들어오면 그 내용을 가지고 뭘 할 수 있느냐. V015에 대해서 적용을 하면 현재는 V04 거래처의 제품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V015로 바뀌면서 제품의 전체의 탄소 배출 양이 바뀌는 그런 내용을 스콥3 데이터가 들어오면서 확인하실 수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스콥3 데이터를 가지고 시뮬레이션 하는 부분인데 이렇게 우리가 제품 BOM을 구성하다 보면 제품을 납품하는 공급사들이 여러 개가 있고 그 여러 업체들을 보면 품질이 좋은 회사가 있고 배출량이 적은 회사가 있고 납기를 잘하는 회사가 있고 여러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화면에 선택할 수 있는 부분을 제공해 주고 그 제공에 의해서 지금 현재 생산하는 제품에 대해서 탄소 배출량이 이런데 그거를 시뮬레이션 하면 우리 제품에 대해서 변경 전에는 탄소 배출량이 상단에 얼마였고 하단에 변경을 하니까 얼마로 바뀌었다라는 부분을 시뮬레이션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세 배출된 내용들을 쭉 적용된 내용들을 확인할 수 있고 오른쪽에 보시면 원래 V004였는데 거래처가 V015로 바뀌고 몇 가지 거래처가 바뀐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고요. 그 거래처별로 상세하게 어떤 제품에 어떤 거래처가 변경돼서 어떻게 배출량이 바뀌었는지 이런 부분으로 스콥3 데이터를 확인하면서 우리가 시뮬레이션까지 가능하고 전체적인 제품의 탄소 배출량을 감축할 수 있는 효과를 가질 수 있습니다. 네,
이건 자료를 수집하고 각 그 전력이나 에너지 등을 모니터링하면서 그 탄소 배출 계수와 그 접목했을 때 저희가 제시해드릴 수 있는 시각화 모니터링 대시보드들이고요. 이 대시보드를 통해서 직접적으로 얼마가 변이했는지 부분들을 확인하실 수 있는 내용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솔루션의 차별성은 저희가 이제 사스 솔루션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구독자 데이터를 인터페이스할 때 기업 간의 인증을 요청을 하고 인증해서 서로 상호 수락한 내용의 데이터만 교환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사스고 그리고 온프레미스도 지원 가능합니다. 근데 그 이제 이 솔루션 이제 시범 대응이라는 부분에서 솔루션을 제공할 때 우리가 현대자동차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이 있고 BMW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아까 데이터 주권이라는 부분이 있었는데 현대자동차에서 만약에 하이 벤더에다가 프로그램을 내려줘서 그 프로그램을 사용해서 배출량을 탄소 발생량을 보고하라고 한다면 저는 현대자동차 말고 BMW나 납품해야 될 회사가 15개인데 15개 회사에다가 모두 시스템 등록해서 똑같은 과정을 반복하면서 반복적으로 데이터를 산정하고 제공해 줘야 되는 일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는 많은 인력과 시스템을 뒷받침하기 위한 자료 수집 이런 부분들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되죠. 근데 저희 같은 사스 업체의 솔루션을 구매를 하게 되면 우리가 납품하는 현대자동차나 BMW나 아니 현대자동차에 납품하는 공급사들이나 수평적으로 저희 사스를 구독하게 되면 사스를 구독하는 수평적인 입장에서 데이터 API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데이터를 인증된 서로 요구하는 인증 데이터만 교환할 수 있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데이터를 종속받거나 한 회사를 위해서 제공하는 형태의 서비스가 이루어지지 않을 겁니다. 한 번 관리를 해서 여러 우리의 납품차에다가 데이터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형태의 서비스가 될 수 있다는 부분이고요. 디지털 ESG 얼라이언스를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컨설팅, 솔루션, 그리고 검증, 교육 모든 것까지 IDEA 안에서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저희 솔루션이 IDEA가 더불어 제공드릴 수 있는 차별성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저희 솔루션은 그 로이드 인증원을 통해서 그 IS 14044, 14040, 14067의 밸리데이션을 받았고요. 주활동으로 부산 백스코에서 발표가 있었고 저희 DEA 행사 세션이 있었고요. 저희는 지금 일진글로벌이라는 자동차 부품 회사의 실증을 마쳤습니다. 베리피케이션까지 나왔고요. 그래서 이달 말까지 이제 관련된 내용이 완료될 예정이고요. 그리고 오창의 액티브온이라는 화장품 원료를 만드는 회사인데 프랑스의 그 원료를 수입하는 회사 쪽에서 탄소 발자국 보고를 해라 요구를 받아서 저희 솔루션으로 실증을 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LCA 기반 탄소 관리를 위한 중소중견기업 데이터 플랫폼 사업을 작년부터 수행을 해서 밑에 녹색 부분에 이제 LCA 기반 탄소 관리 플랫폼 구축이라는 부분으로 생산기술연구원하고 5년 동안 2024년부터 28년까지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요. 올해 8개 업체 실증 부분을 진행할 예정이 있습니다. 이제 아까 이제 시밤 쪽 관련해서 저희가 주제를 해서 시밤을 설명했는데 LCA를 설명했지 시밤에 관련된 내용은 아직 말씀을 못 드려주셔서 네, 저희가 넷제로라는 부분을 통해서 시밤 진행되고 있는 상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앞서서 사례를 들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업장 탄소 관리 시스템 그리고 탄소 발자국, 시밤 이런 부분들을 이제 다 연관되어 있는 부분이고 이 부분이 관리되어야 될 항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모두 엮어서 넷제로라는 부분으로 표현을 했고요. 그래서
솔루션을 다음과 같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공통 기준으로 조직이나 관련된 내용에 대한 기본 정보랑 데이터 수집하는 부분들을 작성했고요. 그런 된 내용들과 시밤 부분에 적용되는 부분으로 솔루션을 적용하고 있고, 시밤 내용이 완벽하게 규정이 정해진 게 아니라 지금도 계속 변경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솔루션적으로 계속 변경하고 시밤에 맞춰서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가 시밤을 좀 더 자세히 많은 부분을 보여드릴 수 있는 거는 7월 정도 될 것 같고요. 그때까지 솔루션 부분을 잘 만들어서 제공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에코인사이트 넷이라는 쪽에 들어오시면 관련된 사이트가 있고요. 이쪽으로 하셔가지고 들어오셔서 문의나 이런 걸 주시면 친절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발표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